해봅시다. 자, 이거 저번에 구문 분석은 이거 다 했었나? 그럼 해석까지 했어. 그리고 주요 문법 같은 경우도 다 말했어. 그것만 안 했어. 오케이. 그러면 이거 일단 해석은 다 했다라고 했으니까 내용만 일단 정리하고 갈게요.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부터 세 번째 문장 정도까지가요. 여기서 이제 한마디로 시차가 생기는 이유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거 이유라고 말했으니까 얘는 주제야 설명이냐라고 하시면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설명이죠. 그지? 자, 그럼 그 다음에 4번에서 7번 문장이에요. 한마디로 네 번째 문장부터 7번째 문장까지가 뭐냐면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과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비교를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이때 얘네들을 비교한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얘도 뭐야? 그냥 설명이네. 자, 그러면 그 마지막에 뭐야? 결론이지. 얘가 결론이야.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거 두 개 비교하는 거에서 결론 나온 게 뭐야? 단순하게 동쪽이 더 힘들어 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어떤 하나의 문장에서부터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 밑에가 필요한 설명들이 아니라 그냥 얘를 소재 삼아가지고 얘는 왜 생기는 건데 얘는 당연히 시간대가 바뀌는 거니까 이쪽 아니면 저쪽이 있는데 그럼 그 중에서 뭐가 더 힘들게? 그러니까 이게 더 힘들어. 소재는 있는데 주제가 분명하지 않은 글에 들어가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여기 안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서 봐야 될 만한 부분들이 있냐라고 하면요. 아마 이거 그때 얘까지는 어휘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뒷부분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특별한 문법 같은 경우에서가 있냐라고 하시면 얘도 그냥 어휘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이 부분에 대한 어휘와 쭉 넘어가서 한번 보자라고 하시면 뭐예? 이 정도만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얘의 어휘를 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자, have an effect 혹은 effect 혹은 influence on이라고 해서 얘들 전부 다 영향을 끼치다라고 해서 쓰죠. 자, 그럼 이 아이 같은 경우에서 나눠보면 자, 가지다 영향력을 이 명사에 대해서라고 해주는 거야. 그래서 영향을 끼치다라고 해서 쓰이게 되는 건데요. 자, 그럼 이때 affect, effect, influence 얘들 같은 경우에서 문장에서 동사로 쓰면 전부 다 타동사로 써요. 그러니까 전부 다 다음에 명사 나온다는 뜻이지. 자, 그러면 얘들은 의미가 다 똑같을까? 아닐까? 이게 궁금해요, 저는. 그러면은 거꾸로 가봅시다. 서연아? 서연아? 얘들 전부 다 의미 똑같아? 영향을 끼치다? 같을까? 다를까? 이지선다야. 난 같다에 걸게. 어때요? 힌트를 드려요? 오케이. 자, cause and effect. 이거 의미 뭐예요? 원인과 결과야. 자, 그럼 여기서 뭐가 결과일까? 이펙트가 결과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이펙트의 의미가 뭘까? 오케이. 그래서 이때 이펙트가요. 얘네랑 어펙트랑 인플루언스는 동사로서도 영향을 끼치다라고 했어. 근데 이펙트 같은 경우에서는요. 초래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동사로 쓴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상에서 이펙트를 동사로 많이 쓰냐? 안 써. 그러면 야기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중학교에서 많이 쓰는 말이 뭐야? cause 많이 쓰죠. 야기하다라고 하면은. 근데 고등학교 이상에서는 얘 목적어 투부정사로 많이 나와요. 오형식의 구조로 많이 써.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동사로 야기하다, 초래하다라는 표현을 뭘 더 많이 써? result in을 훨씬 많이 써요. 그래서 중학교에서는 아마 result in이 교과서에서도 안 나올 거야. 근데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 바로 나오게 되는 단어가 result in이에요.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잘 확인을 해와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서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고. 자, 그럼 밑에 부분에서도 보신다라고 하시면 이제 중요하게 문장에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게 이 부분이라고 했잖아. 얘 같은 경우가 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뭐 하는 경향이 있어?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라고 해주는 거란 말이야.
저번에서도 이야기했듯이 5가지 동사들 말했었죠. 걔네 다음에 it 나오고 나서 형용사 나온 다음에 투부정사 나와 있네. 그러니까 얘 뭐야? 가목적어, 진목적어가 되어지는 거지.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서는 투부정사 앞에 뭐가 있어요? 홀 명사 있지? 얘 이렇게 쓴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의미상주어라고 하잖아. 항상 얘가 이거 한다라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서도 어렵게 만드는 거야. 뭐가? 개인의 생체 리듬이 적응하는 게, 조절하는 게 어렵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동사, 5가지 동사들이 있죠? 이제 make, 얘네들은 그냥 익숙하게 보시면 돼요. make, believe, consider, think, find. 알아두면 좋은 거야. 그 다음에 it 나오고 나서 형용사 나오고요. 투부정사나 대절 나온다라고 하시면 아, 가목적어, 진목적어겠지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얘들 같은 경우에서는 그 정도로 많이 쓰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나와요? 컴마 찍고 나서 resulting in 나오잖아. 앞에서 말했죠? 고등학교 이상에서는 야기하다라고 할 때 resulting in 정말 많이 써요. 그래서 분사구문으로서 지금 야기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경우를 뭐해? 얘기해 라고 해주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이 질문 같은 경우에서는 밑에 이 문제를 풀어보자 라고 하면 뭘 말하고 있어?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라면 생기는 이유고요. 동쪽에서 서쪽 비교하고요. 그래서 결국에 동쪽이 더 힘들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얘에 대한 제목이잖아. 나오는 검은색이다.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어떻게 적응할까? 조절할까? 빠르게 새로운 시간존에. 이거 아니지. 여기서 어떻게 적응한다 라고 하는 거 있어? 없잖아. 더 빠르게 조절하는 방법도 없어요. 그냥 제게요. 자, the ultimate sleep tip. 자, 궁극적인 잠에 대한 조언이야. 나 이제 많이 여행하는 사람, 여행? 아무튼 비행기 많이 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도 아니죠. 여기 뭐 팁 준 게 있어? 없어. 자, traveling 여행하는 거예요. time zone without jet lag. 자, 이거 없이 여행하는 거 없지? 여기서 설명하는 거 없잖아요. 자, 어떻게 타임존이 바뀌는 것이 라고 한 건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얘를 하나의 뭘로 봐주셔야 돼요? 주어라고 봐주셔야겠지. 변화가 affect 영향을 끼치다 라고 해서 동사잖아요. 이거 어떻게 영향을 끼치냐? 우리의 여기에. 자, 그럼 얘는 가능성 있지? 남겨두셔야 되는 거예요. boosting. 자, 뭐 하는 거야? 생산성을 높이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 했던 내용에서 보면은 생산성이라고 하는 말조차 들어가지 않아. 그러니까 얘는 고려할 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서는 항상 고르실 때 답 하나 고르지 마세요. 답이 아닌 걸 제껴가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훨씬 편해요. 훨씬 편하고 훨씬 쉬워. 아시겠죠? 답을 고르는 연습을 하지 마시고요. 답이 아닌 걸 골라내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거는 내신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야. 답 고르는 연습은 하지 마세요. 한 두 가지 정도 남았을 때 그때서야 답을 골라주는 거지.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봅시다. 자, 이거 간단하게 빨리 설명하고서 지문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자, 우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명사다라고 했었고, 이때 2가지가 있어서 저번에 했던 게 부였었지. 그 다음에 절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투부정사와 ing 있었던 거고, 절에서는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야? 접속사. 그 다음에 관계사에서 유일하게 와. 그 다음에 의문사. 이 3가지가 문장에서 명사절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접속사 같은 경우에는 2가지 종류가 있었죠? 접속사 대시랑 whether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럼 지금 여기서 whether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if는 우리가 무슨 명사절로 쓸 수 있어? 항상 명사절로 쓴다라고 하면은 오케이. 얘가 정말 드물게 쓴다라고 하면 가주어, 진주어 자리에서 쓰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많이 보이는 경우가 어떤 자리? 명사절에서 따진다라고 하면은 동사의 목적어. 아시겠죠? if가 뭐뭐인지 아닌지로 가장 많이 쓰인다라고 하면요, 그쵸, 동사의 목적어예요. 근데 여기서 주어 자리에 쓰일 수 있는 경우가 언제냐라고 하면 그치, 가주어, 진주어. 근데 이거는 정말 예시를 보기가 좀 많이 힘들어. 잘 안 써요. if가 항상 동사의 목적어로 쓰인다라고 하면 아, 인지 아닌지다 라고 알고 계셔도 될 정도야. 정말 안 써. 그러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뭐예요? 잘 안 쓰는 거 추가하면 이거 복합관계 대명사.
우리가 저번 주에 했죠? 네. 복합관계 대명사가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서는 그 정도 차이를 잘 알고 계셔주시는 게 좋겠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 꼭 필수적으로라고 하는 거면 여기까지예요. 네. 복합관계 대명사 같은 경우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 정도. 잘 안 써. 고등학교 2학년에서도 결국에 여기 위에서 노는 경우가 많아. 얘까지는 잘 안 내려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위에서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에서 네. 봅시다. 자, 접속사 대신한 whether 그 다음에 의문사 관계대명사와 시명사절은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고요. 자, 명사절이 문장의 주어로 쓰이는 경우에서는 항상 접속사, 의문사 관계대명사와 뒤에 나오는 동사는 명사절에 속하고 문장 전체의 동사는 명사절 뒤에 나온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문장에서 주어 동사라고 하는 주절이 있다. 주로 전달하는 문장. 자, 그러면 주절 앞에 뭐가 없는 문장이 우리가 주절이다 라고 하는 거였어? 라고 하는 걸 도연아, 주절 앞에 뭐가 없는 문장, 뭐가 없는 주어 동사를 우리가 주절이라고 해? 너 모르지 않아? 알 거야. 찍어봐. 전치사 접속사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찍어봐. 전치사 접속사 부사 세 가지 33%예요. 접속사. 자, 항상 주어 앞에 접속사가 없는 문장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주절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주어 앞에 컴마 찍고 나서 올 수 있는 게 뭐야? 부사 자리잖아.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서는 얘가 뭔 소리를 하는 거냐면 지금까지 했을 때 일종의 접속사 주어 동사가 하나의 주어 역할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아이가 주절의 주어다. 그러니까 주절의 동사는 뒤에 따로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 주어 동사는 앞에 있는 접속사 다음에 나오는 주어 동사이니까 이때 나오는 동사를 주절의 동사로 착각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걸 단순하게 어렵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여기서 보시면 단순하다 어렵게 말이 안 되는데 어렵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항상 고등학교 이상 혹은 영어 문장에서의 가장 기본은 주어와 동사를 제대로 찾는 거예요. 이게 문장이 길어지니까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잖아. 그래서 밑에서도 보시면 자, that 접속사 나왔어요. 근데 문장이 항상 맨 처음은 뭐라고 생각해 주셔야 된다? 주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뒤에 that 다음에 he나 did라는 주어 동사 나오지만 얘 앞에는 뭐가 있는 거야? 접속사가 있는 거니까 얘는 이 절에 속했다. 그러면 문장 전체의 동사는 뭐냐? it is다. 항상 그래서 이렇게 주어랑 동사가 길어진다라고 하시면 항상 이 동사의 형태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밑에 절도 마찬가지죠. whether 접속사 나왔어.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지. 자, 지금 whether의 접속사 속에 있는 주어 나왔어. 근데 who라고 하는 관계대명사 또 나왔네. 얘가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지. 그리고 commit이라고 하는 동사 나왔지. 그럼 여기서 이때 나온 이 동사를 문장 전체 whether부터 여기까지의 동사로 생각하면 안 되잖아. 이때 committed는 한마디로 이 criminal이라고 하는 거의 동사인 거잖아. 그죠? 아직 접속사 다음에 나와야 되는 주어 동사가 안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뒤에 보시는 이때 is가 전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주절의 동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문장 나온다라고 하면 나라면 이용해. 학교 시험에서. 이용 안 할 수 없어. 얘는. 지금 여기서 쓰인 문법이 아주 어려운 문법이야? 그런 거 아니잖아. 가장 기본적인 문법의 항연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주어와 동사를 제대로 구분지어 주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투부정사나 ing 같은 경우에서는 알아보기가 쉬운데 이렇게 접속사가 들어가면 알아보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조심을 해달라라고 하는 거지. 여기 같은 경우에서도 캠페인까지 하고 나서 동사 따로 나오고요. what부터 my life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is 따로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낼 수 있는 가지수는 두 가지예요. 얘처럼 동사의 형태를 제대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 나올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야? 여기 자리에 어떤 접속사가 들어가야 돼? 라고 하는 걸 물어볼 수가 있는 것이. 자, 그러면 여기서 대시나 whether 같은 경우에서 이거 두 가지 중에 하나 골라봐 라고 하면 고를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 웬만해선 해석이야.
해석에서 갈리게 되거나 아니면 whether 다음에 or not이 있다 혹은 문장 맨 끝에 or not이 있다라고 하면 whether를 고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의문사들 중에서 만약에서 how랑 why랑 골라봐라라고 하면 이거 해석이에요. 문장 구조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잘 없어. 지금은 이제 much money가 있기에 조금 눈에 띄기는 하지만 만약에 얘까지 없었다라고 하면 이건 정확하게 해석. 그러다 보니까 의문사를 골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해석에 특히나 유념하시면서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보도록 합시다. 얘 같은 거 이거 봐야 되나?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거 너무 쉬우니까. 자, 넘어가서 이거 3번 보도록 할게요. 이 지문은 살짝은 좋지, 재밌지 이 지문. 자, 이게 맞잖아, 맞지? 한번 자, 여기서 보시면 맨 처음에 law, 자, 법은요.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라고 해서 얘 부사지. enforced, 자, 어떻게 되어져요? 강요화되어져요. by the government, 자, 정부에 의해서. So, 그래서 사람들은요, 알아요. 여기서 대시 생략된 거잖아. 접속사. 그들이 must obey, 복종해야 한다. 네, 그것들의. 자, 그럼 여기서 they는 누굴 가르쳐주는 거야?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가르쳐주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them은 누굴 가르치는 거야? 앞에 나오는 너를 가르쳐주는 거죠. 항상 대명사 처리 지칭하는 거를 잘해주셔야 돼.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요. 얘 같은 경우, 그치? 항상 대명사 처리를 잘해주시고요. 일단 이 질문 같은 경우에서 보시면 중간에 연결어 on the other hand라고 해서 들어갔잖아. 반면에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역접의 내용이 되어지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법이 어떻게 집행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앞쪽에서는 다른 게 어떻게 집행이 되어져야 되는 거냐, 집행이 되냐라고 하는 내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고요. 자, 그러면 처음에 봐봅시다. 자, legal and ethical. 자, 합법적인 것과 윤리적, 도덕적이다라고 하는 건요. 주어가 are not the same thing. 똑같은 게 아니야 라고 해주는 거지. 자, 그럼 지금 이 문장에서 보시면 얘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야? 첫 번째 문장에서 법이랑 윤리는 달라요 라고 해서 말하고 있지. 이런 식으로 써졌다 라고 하면요, 얘가 우리가 문장에서 주제다 라고 해주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자 하는 생각이 아니잖아. 합법적이다, 도덕적이다 라고 하는 건 우리가 서로 비슷하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는 맨 처음에 그런 통념을 약간 좀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고서 있는 거잖아.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되게 단정적으로 전달을 하게 되는 문장들 같은 경우가 주제가 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뒤에서도 보시면 자, are 접속사죠. 자, 그들은요 seem similar, 자, 유사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때 they 같은 경우에서도 앞에 나오는 legal and ethical을 가르쳐주는 거고 보이기는 한데, what is, 자,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죠. 항상 주어로서 시작한다 생각해 주셔야 돼요. 특히나 얘 같은 경우에서 얼더는 무슨 절이야? 부사절이잖아. 그러니까 아직 주절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what is legal, 자, 주어가 합법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is not always ethical, 항상 뭐가 아니야? 윤리적인 건 아니야. And what is ethical, 자, 그리고 윤리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is not always legal, 항상 합법적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아니야. 여기서 조금 있다가 일단 해석 먼저 다 하고 나서 not always 조금만 더 설명하도록 합시다. 얘는 해석에서 중요한 거니까. 자, 그 다음 문장에서 보시면 a society's ethics 라고 써 있어요. 사회의 윤리는 are passed down, 전달이 되어져요. pass down이라고 하면 내려보내다 혹은 전달하다 라고 하는 거니까, 자, 한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전달이 돼. while, 반면에 접속사죠. law, 법은요 are created, 만들어져요. by government, 정부에 의해서. 자, 그럼 지금 여기 1번 문장에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냐 없냐라고 해서 보면은 없죠. 정말 단순하게 애초에 반면에 집행돼. 근데 앞쪽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 그냥 어떻게 만들어져 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여기 자체에서 들어갈 수가 없어. 자, 그 다음에서 보시면 법은요 can be changed, 바뀌어져요. based on 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얘는 이거 하나 통째로 통틀어서 그냥 얘 전치사구나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게 편해.
웬만해서 그렇게 쓰기도 하고요. 뭐 PP의 형태로도 많이 쓰이기는 하지만 베이스 돈 자체가 PP로 써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기도 하지만 얘 자체만 따로 떼가지고 전치사처럼 이제 쓰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그냥 전치사구나 생각하세요. 그래서 뭐에 근거해서 decisions 결정에 근거해서 사람들의 라고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쭉 넘어가시고 empower 뭐 권력을 갖고 있는 자, 그리고 이때 rather than 얘는 추가로 또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by the beliefs of society. 자, 그래서 뭐보다는 믿음보다는 사회에 전체적으로 해서 얘도 그냥 정명. 자, 그러면 이번 자리에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라고 하면 안 되겠지. 라고 생각할까? 어떨까? 라고 하면은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이번 자리에? 없을 거야. 왜 그러냐라고 하면 앞쪽에서 이 1번 뒤에 내용이 어떤 뜻이야? 법은 바뀌어질 수 있고 법이 바뀌어질 수 있다. 권력자들의 결정에 의해서 사회적 전체적인 어떤 믿음보다는 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일종의 작용을 하는 건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 집행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직 없는 거야. 근데 뒤에서도 조금 더 보다 보면요 이번 다음 문장에서 another important difference 자,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요 라고 해서 주어진 between ethics and laws라고 해서 이거 전치사 명사잖아. 그럼 얘까지가 뭐야? 그냥 얘 꾸며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싹 다 주어. 그러니까 difference가 진짜 주어니까 is 단수동사죠. how 자 명사절이죠. 의문사절 어떻게 이때 걔네들이 are enforced 집행이 되어지는 건가 하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 그러니까 이번 뒤에 문장에서 여기서부터 집행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져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1번과 2번의 내용은 들어갈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3번일까 라고 하면 당연히 3번도 안 돼. 그지? 왜 그런 거야? 여기서 집행에 있어서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하자마자 반면에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말이 안 되지. 자, there are special authorities 라고 해서 있는데 자, 얘 부사죠. 부사, 주어.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권위자가 있어? 없어요. 근데 어떤 권위자야? 후부터 LX까지가 관계대명사 주격이죠. 그러니까 어떤 권위자가 없어? 만든 권위자가 없어. 우리 보고 따라가라고 윤리를 이라고 하는 거잖아. 하이픈에서 뭐라고 설명하는 거야? 부연 설명하는 거잖아. 걔들은 단순하게 뭐야? 어떤 거야? 여기서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된 거지. 위부터 어디까지? around us까지. 우리가 배우게 되는 어디에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단순하게 전반적으로 뭐야? 이거를 만든 어떤 권위자 있어? 없어. 그냥 우리가 다 따라가는 것 뿐이야. 우리가 우리 소설을 그렇게 따라가도록 만들어 라고 해준 것뿐.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4번에선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면 가능은 해요. 근데 이 뒤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 그러면 법은 어떻게 강제가 되어지는데 집행이 되어지는 건데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자, 그러니까 거기에는요 are many unadequate actions 비윤리적인 행위가 있어요. 이때 like 같은 경우에는 제외하셔도 되거든요. 얘는 왜 그러냐면 컴마 찍고 들어가서 컴마 찍고 들어가서 얘는 뭐야? 전치사 명사로 해서 단순한 삽입구예요. 부연 설명하는 거다 보니까 해석을 안 하시고 마셔도 돼요. 근데 뭐 굳이 해보자라고 하면은 자 너무나 많은 금액을 이제 책정하는 거야. 제품들에 대해서 아니면 퍼뜨리는 거야. 잘못된 소문들.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어떠한 뭐라고 해야 돼? 소문을 퍼뜨린다 라고 하면 그게 뭐 불법이야? 아니잖아. 단순하게 친구들 사이에서 쟤 좀 이상해 라고 될 뿐, 쟤 좀 애가 좀 그래 라고 될 뿐, 우리가 어떻게 뭐 걔를 고소를 해? 아니잖아. 그런 게 아니라고.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조심을 해주셔야 될 건 뭐예요? 이때 대시지. 이때 대세 역할은 뭐야? 관계대명사예요. 앞에 있는 뭘 받아주는? actions를 받아주는 관계대명사 주격이지. 자, 근데 여기서 앞에가 뭐 있어요? 컴마 있잖아요. 근데 얘 우리가 관계대명사 앞에 이렇게 컴마 찍으면 계속종법이라 했잖아. 된 안 쓴다 했잖아 라고 했는데 얘 이때의 컴마는 얘를 추가 설명해 주려고 찍어준 컴마가 아니라 이 뒷부분의 내용을 가져와서
한 게 아니라 이때 like부터 rumore까지를 삽입하고 싶어서 넣었던 컴마이다 보니까 얘랑은 관련이 없게 되는 컴마인 거야. 이걸 내신에서 그래서 갑자기 보면서 이제 적용을 해보자라고 하면 아주 어려워요. 얘는 아주 어렵다 보니까 내신 대비하실 때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좀 확인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아요. 얘는 아시겠죠? 지금 여기서 얘는 계속 좀 보고 보시면 안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에서도 뒤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야? 여기서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아니죠. 앞쪽에서 맨 처음에 뭐라고 했어? 합법이랑 윤리적이다라는 건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비윤리적인 행위가 있어. 근데 걔네들은 불법이 아니다? 그럼 여기서는 4번 뒤에 내용에서 뭘 말하고 있는 거야?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답이 뭐가 되는 거예요? 4번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답을 고를 수 있는 그 약간 연결성이 되게 연하게 보여. 왜냐하면 여기서 명확하게 법에 대해서 설명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을 갖고 와서 풀어서 예시를 보여주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좀 연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설명한다 라고 했던 거를 이야기하면요. 자, not always 얘 같은 경우에는 독해에서 필요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 표현에는 총 3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전체 부정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부분 부정이라고 하는 것과 이중 부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얘는 해석용이야. 아시겠죠? 문법용이 아니에요. 해석을 잘 하셔야 되다 보니까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우리가 전체 부정은 이미 알아. 얘는 뭐야? 전체 부정이라고 하는 건 nothing이야. 혹은 nobody야. 이거 아무도 뭐뭐 안 한다. nothing은 어떠한 것도 뭐뭐 안 한다라고 하잖아. 이거 몰라? 알잖아. 그래서 전체 부정은 이러한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혹은 부정어 플러스 부분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돼요. 그 부분조차 안 그렇다라고 해서 전체를 싸잡아서 부정해버리게 되는 거야.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부분 부정은 뭐냐라고 하면 부정어 플러스 전체를 의미하는 말이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때 전체를 의미하는 말에는요, all이나 all이나 always나 most나 every와 같은 아이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야 라고 해서 부분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약간의 실마리를 주는 거라서 얘는 그래서 부분부정이라고 해요. 이중부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어에서 그거 생각하면 돼. 강한 부정은 뭐라고 해? 강한 긍정이라고 하잖아. 그거야 딱. 그러니까 얘는 그냥 단순하게 부정어 다음에 부정어 나온다. 그래서 긍정어로 해석을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간단하다. 그래서 해석에서 중요해지게 되는 거야. 이 아이들은 문법에서 중요한 게 아니야. 얘네들은 일치불일치 같은 문장에서 해석 잘못하시면 틀려요.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해석 용도로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야. 그리고 예전에 몇 년 전 수능이야?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3년 전 같은데? 3년 전 수능에서 이거 이중부정 해석 잘못했으면 틀리는 문제가 있었어. 근데 그것도 일치불일치 문제에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해석을 잘해야 되다 보니까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추가로 설명하려고 했던 거 레덜덴이 있었죠. 자, 여기서 레덜덴 같은 경우에서 의미 뭐야? 레덜덴 의미 뭘까? 오케이. 자, 서연아 여기서 뭐 하겠다는 거야? A 하겠다는 거야? B 하겠다는 거야? 뭐보다는 뭐라고 했었잖아. 레덜덴이. 여기서 그럼 A 하겠다는 거야? B 하겠다는 거야? 여기서 A 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중학교 때까지 안 나와요. 고등학교 1학년 이상에서부터만 나오는 표현에 들어가다 보니까 알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이상에서 얘를 모르고서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예. 모의고사, 교과서 어디서든 나와. 예. 이 표현 자체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A 하겠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자, 만약에 여기서 A가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런 경우에서는 어떻게 쓰이는 거냐라고 하면요, rather than B 콤마 찍고 나서 주어 동사 라고 쓰이든가, 아니면 주어 동사 나오고 나서 콤마 찍고 나서 rather than B가 삽입될 거야. 자,
이렇다라고 하면 없잖아. 그럼 나머지 부분이 다 A야. 그러니까 B보다는 얘 하겠다. 그러니까 얘 할 거라고 얘보다는 이란 방식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는 꼭 해석을 잘 해주셔야 돼요. 얘네들은 결국에 초점이 어디에 맞추는 거야? A에 맞춰주는 거라고. B한테 맞춰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해석으로만 알아두세요. 그리고 만약에 고등학교에 가셨을 때 얘네에 대해서 얘는 상관없어. 얘는 괜찮아. 얘는 문법적으로 다뤄도 돼. 얘는 되는데 밑에 있는 거에 대해서 문법적으로 다루는 만약에 선생님께서 계시다라고 하시면 야, 나 진짜 박수 쳐줄게. 진짜 어려운 길 가신 거야. 그 선생님께서는 쟤는 일반적으로 문법 안 다뤄. 외국에서도 안 다뤄. 잘 너무 어려워서 안 다루는 아이라서 얘는요 의미로만 기억을 해주세요. 문법으로서 안 다룰 거야. 이거 다뤄지는 사람이 한 번도 못 봤어. 알겠죠? 진짜 극성일 건 아니면 안 다룰 거야. 얘는 그렇게 알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가르쳤던 외고 애들이나 과거 애들 같은 경우에서도 쟤는 안 했어.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알고 계셔주시면 돼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서는 일종의 도식화가 어떻게 되어지냐라고 하는 거냐면 자, 첫 번째 문장에서 법과 윤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주제를 말했었지. 얘는 문장 구분 짓는 게 살짝 무의미해. 왜냐하면 얘가 삽입이 되어져야 되다 보니까 전체를 표현할 수가 없어가지고. 자, 그럼 그 다음에 얘네는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법과 윤리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때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원도 같이 이야기해. 사람들이 그냥 따라가도록 되어졌냐 아니면 권력자에 의해서 제정이 되어진 거냐 라고 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주제를 말했고요. 그 다음에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서 뭐라고 해? 지금 여기서 마지막에 꼴 아니구나. 자, 그러나 만약에 너가 부서요 법을 어긴다라고 하면 너는 직면할 거야. 직접적인 결과를. from government 뭐 정부에서부터 뭐 특별한 말은 없지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세 번째 단락 정도로 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야? 첫 번째 문장을 다시 끌고 온 거야. 합법적이다라는 것과 윤리적이다라고 하는 건 다르지만 여기서 너가 법을 어겼어? 그럼 너는 어떻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야. 법은 처벌해. 라고 해서 일종의 결론을 말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달라. 그래서 차이를 설명해. 기원도 같이 설명해. 그래서 윤리는 우리가 그냥 따라가도록 만들어진 말이라서 그렇게 집행이 되어지다 보니까 강제성이 좀 옅어. 근데 법은 따라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기면 처벌을 해. 라고 해서 결론을 내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서는 처음에 주제 말하고 설명한 다음에 결론 내리는 그런 유형이 된다. 라고 하는 걸로 알고 계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에서는.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 질문도 나쁘지는 않긴 한데. 여기 보면서 자, 얘는 한번 해볼게요. 자, some people, 자, 몇몇 사람들은 경험한대요. 강한 충동, 욕구를 이라고 하는 거지. 원래 urge라고 하면 욕구, 충동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뭐 하려는 욕구나 충동이야? 얘는 얘 꾸며주는 거지. 그래서 움직이려는 그들의 다리를. along with라고 하면 뭐뭐와 함께, 뭐뭐와 따라서 라고 해주는 거지. 얘 전치사잖아. 그러니까 A. feelings of itchiness. itchiness라고 하면 이거 간지러움이에요. 그러니까 간지러운 감각, burning 하는 감각, 그리고 고통의 감각과 함께 이런 거를 느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마 뒤에 나올 거지만 뒤에 것까지 같이 하고 하자. 자, 이게요 바로 디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앞에 나오는 이 경우를 가르쳐 주는 거지. 이게 뭐야? 신경학적인 장애야. 신경장애야 라고 해주는 거야. 그 뒤에 나오는 말은 뭔데? PP로 해서 얘 꾸며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로써 알려져 있어요? Restless Leg Syndrome이라고 해서 RLS라고 하는 거. 이건 병명이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뭐 말하고 있는 거야? 얘는 첫 번째 내용에서 첫 번째 내지 두 번째 문장에서 뭘 말하고 있어요?
RLS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이러한 충동이 있는데 근데 이게 신경학적 장애거든? 변명으로 따지면 이거야 라고 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문맥상 낱말의 쓰임을 고르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서는 가장 쉽게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글의 전개 과정을 보면서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바람 한마디로 전달하는 주제 혹은 방향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가느냐 가지 않느냐야. 일단 가보면서 갑시다. 자, it 그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it에서 뭘 가르쳐요? 앞에 나오는 RLS 가르치겠지. 얘는요 되게 흔하게 일어나. 자, 그럼 지금 여기서 흔하게 일어난다 여기까지 읽으면 몰라. 뒤에 거를 같이 읽어봐 주셔야 돼. 자, 뭐 할 때? 사람들이 have been sitting 앉아 있을 때 혹은 누워 있을 때라고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or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for a long period of time. 자, 언제 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에.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 강한 충동이다라고 했잖아. 다리나 이런 것들을 움직이고 싶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흔하게 일어난다. 어떤 경우에? 오랫동안 가만히 있었던 경우에 라고 하면은 얘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이미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들어? 그럴 수가 없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그 다음 것도 같이 보시면요. it 그것은요 can cause 약이에요. sleep problem은 수면 문제.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얘가 수면 문제를 야기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앞에서 나와있듯이 뭐야? 가만히 있는 경우에서 얘가 발생을 해야지 그냥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얘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개 방향을 잘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휘 문제가 어려운 거고. 자, leading to daytime tiredness라고 해서 얘도 분사구문이죠. 그래서 결국에 낮 동안의 피곤함으로 이어져요. 자, people 사람들이요 with mild case of RLS라고 써있는데 자, 얘까지가 다 좋아져. 얘는 이제 꾸며주는 거니까. 되게 온화한 수준의 RLS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can worsen 이라고 해서 이거 뭐예요? 형용사나 명사의 앞뒤에 EM 붙여주게 되면 이런 행위를 주는 동사라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거 악화시키다라고 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악화시킬 수 있어. 뭐를? 그들의 증상을. 자, 뭐함으로써? 걸음으로써. 주의를. 오케이? 자, 쉐이킹 뭐예요? 연결되는 거지. 아, 알겠네. 자, 그들의 다리를 흔듦으로써. 자, 그럼 여기까지의 내용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 맞아? 어딨어? 얘 맞아? 맞을 수가 없지. 그죠? 왜? 앞쪽에서부터 해서 쭉 봤던 게 뭐야? 가만히 있는 경우야. 가만히 있는 경우에서 강한 갑작스러운 충동이 느껴지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 걷다가 혹은 다리를 떨다가 보면은 증상이 악화돼 하는 거 아니겠지? 약화된다라는 말이 들어가야겠지. 굳이 따지자면. 자, 근데 일단 뒤에 거에서도 추가적으로 볼만한 단어들이 몇 개 있으니까 보면서 갈게요. 자, 딜레멘이라고 해서 나와있어요. 얘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중학교에서 deal with라고 하면 다루다 혹은 처리하다 라고 해서 많이 말을 하죠. 그 다음에 handle이라고 하는 말도 많이 써. 자, 둘 다 다루다 처리하다. 자, 그럼 얘 말고 C로 시작하는 말 알고 있는 사람? C로 시작해서 다루다 처리하다 라고 하는 말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혹시 물어보자. 누구 물어볼까? 아까 도현이 물어봤지? 우빈이 안 물어봤지? 기억나? 어떤 거? 못 들었어? 어떤 거? 이거예요. 날듯 말듯 끝에가 2로 끝나요. 뭔데? 말해봐. come? 근데 비슷해 발음은. 왜냐면 내가 제대로 들은 걸 수도 있고 못 들은 걸 수도 있어. come이라고 하는 걸 come with라고 해서 아마 왜 철자가 왜 이렇게 뭔가 낯설게 보이지? 뭐야? 뭔가 나 되게 얘 이상하게 보여 지금. 익숙하지가 않아. 왜일까? 아무튼 come with라고 해서요 얘도 다루다 처리하다라고 해서 써요. 보통 고등학교 이상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고요.
예전에는 많이 썼거든.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서 교과에서도 간간히 나오긴 했었는데 한동안 안 나오다가 다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 혹은 내신에서 단어를 어렵게 쓰는 걸 좋아하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서는 단순 단어니까 바꿔서 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커브 위드까지 같이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제 때문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서 다루는 거 처리하는 거잖아. 심각한 RLS를. 그러나 자, 저번에 말했었죠? 하우에버는 부사라고. 그러다 보니까 문장 맨 처음에 들어가는 거 아니면 얘처럼 어떻게 들어간다? 그냥 컴마 주어와 동사 사이 컴마만 찍고 들어간다 했었잖아. 자, 그래서 그러나 is 어때요? 더 어렵다 라고 하는 거지. 자, 심각한 RLS를 다루는 게 당연히 어렵겠지, 쉬운 것보다는. 그죠? 자, 이 can make 그것은 만들어요. Sitting through a movie or a long flight. 얘가 목적어죠. Nearly impossible.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오래 앉아 있어야 되는 시간이 많으니까 갑자기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들면은 참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얘도 맞는 말. 그래서 왜 RLS가 일어나냐? 라고 하는 건 여전히 미스테리다. It might be. 자, 그것은 아마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유전적인 질병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혹은 그것은 뭐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There is no cure. 근데 거기에 뭐가 없어? 치료책이 없네. And it. 그리고 그것은 여겨져요. 자, 뭐라고? Permanent condition. 영구적인 질병이라고. 자, however, 그러나 the fact. 자, 이때 대신 뭐야? 앞에 뭐 있어? 주어 접속사 대리. 접속사 the fact. 접속사래. 명사, 추상명사 fact 있죠. 이렇게 추상명사 나온 다음에 then 나왔어? 그럼 본격이 되시겠지? 생각하고 봐주셔야 돼. 고등학교 이상이신 분들에서는 약간의 편법이에요. 자, 그래서 뒤에 맞냐? 라고 하는 거 보려면 완전한지 봐주셔야 되잖아. 주어 cannot be cured. 동사로 끝났네. 완전하죠? 그러니까 사실이야. 어떤 사실? RLS가 치료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doesn't mean 의미하지 않아. 여기서 that 생략. nothing 그 어떠한 것도 can be done. 행해질 수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야? 부연 설명하려고 뒤에서 설명하는 거야. There are medicine. 자, 약이 있어. 근데 어떤 약이야? 도와주는 약이야. 사람들이 관리하도록 그들의 증상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관리하다라고 하는 말이 왜 들어가게 된다? 왜 맞다라고 하는 거야? 앞쪽 바로 앞에 있는 문장 되는 거예요. 치료책은 없어. 근데 할 수 있는 건 있어. 그러니까 관리가 가능해 라고 해주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저기서 맨 마지막 5번 문장에서 제가 선지로 읽게 되는 거야. 알맞은 어휘라고 해서.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조금 범위를 넓힐게요. 1번부터 5번 문장까지가 RLS의 정의와 그 다음에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증상, 그 다음에 수면 영양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뭐야? 주제 있어? 없어. 설명이야. 그냥 진짜 RLS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 문장에서부터는 뭘 말하고 있어? 6번 문장에서부터 10번 문장이에요. 라고 하면은 여기서 얘네들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인 거야. 그러니까 증상이 심하다. 오, 뭐야? 소. 자, 심하. 그 다음에 원인 알 수 없다. 그 다음에 치료 안 된다. 라고 하는 거. 다만 11번부터 12번까지에서는 뭐예요? 조절 가능. 얘라고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설명이죠. 내용이 하나의 내용이야. 이제 하나의 주제에 입각한 설명하는 글이 아니잖아. 그냥 RLS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소재성이 되게 강한 글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RLS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러니까 최후의 결론은 뭐야? 그냥 조절할 수 있어 RLS는. 그러니까 전반적인 글의 내용을 축약하면 뭐야? RLS는요. 갑자기 움직이고 싶은 충동인데 치료는 안 되는데요. 조절은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글들이요. 뭐가 어려워? 주제 찾기 어려워요. 주제나 요지 찾기가 어려워. 찾을 수는 있어. 다만 학교 문제에서 어렵다는 거야. 변형했을 때. 아시겠죠? 원래 이렇게 예시성이나 설명성 글이 강한 글들이 주제 요지 문장으로 내면은 문제로 내면은 되게 어려워져. 명확한 그 한 문장이 없다 보니까 그거를 본인이
결국에 머릿속에서 조합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대로 답을 고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답이 아닌 걸 제껴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문장의 주어로 시작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는 단순하죠.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문장의 주절이다 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어? 주어 앞에 접속사가 없는 문장을 주절이라 하잖아요. 그럼 주어 앞에 컴마 찍고 나서 여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말 부사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 자리에 들어가는 말이 전부 다 뭐다? 부사다. 그러니까 투부정사도 여기 들어가면 이제 부사고 ing도 들어가면 뭐야? 분사구문이잖아. 그러니까 부사. 그 다음에 여기서 접속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들어가면 뭐예요? 얘도 부사해서 부사절. 특별하게 어려운 거 없죠. 그냥 저 자리에 들어가는 말들이 전부 다 부사다 라고만 생각해주면 된다. 다만 여기서 조심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건 뭐야? 얘네들 전부 다 우리가 앞에 문장에서 투부정사나 ing를 시작하면 문장이 주어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봐야 돼. 자, 접속사 주어 동사 같은 경우에서도 문장 맨 처음에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주어로서 생각을 하면서 봐주셔야겠지? 라고 하는 거랑 대비되는 말이잖아. 얘네들로 시작을 하면은 주어가 아닐 수도 있어. 얘가 부사일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감안해서 뭘 봐주셔야 돼? 컴마 찍고 나서 뒤에 주어 동사 따로 나오냐고 봐주시면 되는 거지. 그치? 저 부분을 잘 봐주시면 되는 거야. 얘가 아무리 길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컴마 찍고 나서 주어 동사가 따로 나온다 라고 하면은 아 그냥 부사, 싸구리 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되잖아. 얘 같은 경우에서도 based on 자 전치사 명사 컴마 찍고 나서 주어 동사 따로 나오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서도 접속사 주어 동사 컴마 찍고 나서 주어 동사. 얘도 뭐예요? Now that 얘 이제 because의 의미예요. 이제 이러하기 때문에 라는 개념이라서 그냥 because의 의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자 여기서부터도 컴마 찍고 나서 주어 그다음 동사 따로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아보는 거 어렵지 않다. 항상 컴마 뒤에 주어 동사가 따로 나오는지를 잘 확인을 해봐 주시면 어렵지 않게 구분 지으실 수 있어요.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는 아시겠죠? 애초에 구문 분석을 잘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면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야.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특별하게 봐야 될 만한 거 딱히 없네요. 네. 너희들한테 설명을 해줘가지고 좀 유념하면서 봐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는 딱히 없어요.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5번은 넘어갈게요. 좀 쉬워요. 그래 내용이. 6번을 보면서 가도록 합시다. 6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볼만하니까. 자, 6번에서 보신다라고 하시면 맨 처음에 얘도 보통 좀 그런데 자, 코랄리스 산호초죠. 산호초는 때때로 불려요. 뭐라고? 바다의 열대우림이라고. as라고 해서 나있는데 이게 접속사죠. 항상 as의 의미는 맥락적으로 봐주시는 게 좋아요. as 같은 경우에서는 많이 쓰이는 의미가 5가지 정도 돼. 5가지에서 6가지가 정도가 되다 보니까 말해줘야 될까? as의 의미? 말해줘도 되지? 자, 자, 그럼 이제 대인은 누굴 가리켜요? 산호초. 자, 걔들이 집이다. To so many species. 너무나 많은 종들한테. 집이다 보니까 중요하다. 이제 열대우림이라고 불린다. 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럼 지금 여기서 뭘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문장에서 그냥 산호초에 대한 설명한 거네. 정의를 말한 뭐가 산호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야. However, 그러나 부사. 자, 또 부사. There are places. 자, 많은 장소들이 있어요. 자, 이때 where 관계부사로서 places 선행소를 받아주는 거죠. No colleagues exist. 자, 여기서 얘가 중요한 건 뭐야? 지금 이 문장만 읽어서는 얘가 답이 들어갈 수 있나 없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굳이 앞에 문장이랑 비교를 해서 보자면 답은 고를 수 있어. 산호초가 열대우림이야. 많은 아이들의 집이야. 하지만 연결하잖아. 역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장소들이 있겠어? 집이 없는 장소들도 있어. 그러니까 산호초가 없는, 그러니까 집이 존재하지 않는 구역도 있어 라고 하는 거다 보니까 여기서 no가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exist가 쓰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런 표현들 같은 경우에서는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한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보다는 이 아이가 문장 속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봐주셔야 돼요. 이게 뭔 소리냐? 얘가 만약에 여기서 노우가 없었어. 그럼 얘가 틀린 거잖아. 여기서 노우가 있었기에 얘가 맞게 되는 거잖아.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답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마찬가지야. 앞에 있는 말과 결합되어서 어떠한 의미를 갖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서 보시면 자, artificial leafs라고 해서 나는데 이거 인공 암초라고 봐주시면 돼요. 원래 leaf라고 하는 게 암초야. 암초다 보니까 인공 암초가요 때때로 지어져요. 이러한 지역들에 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그지스트가 확실하게 맞다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집이 없으니까 산호초가 없으니까 인공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 자, 그럼 얘를 왜 만들어주겠어? 향상시키려고 바다의 환경을 이것도 맡게 되는 거지. 왜? 얘가 열대우림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집이 되어진다라고 했으니까. 뭐 어떤 생물이 됐든 집이 없는 생물은 없잖아. For numerous sea creatures, 다양한 해양 생물을 위해서. 자, this 이것은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고 갑시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읽었던 문장들이야. 얘네들이 전부 다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인공산호초가 왜 필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산호초 얘기를 한 거는 왜 그런 거야? 인공산호초 얘기를 끌어오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인공산호초가 필요해. 왜? 집이니까. 근데 집이 없을 순 없잖아. 이게요 포함하고 있어요. 주는 것을 이라고 하는 것이 커다란 물체들을 뭐 학교 버스나 배와 같은 어디에? 여기에 특별하게 어려울 만한 부분 없죠. regardless of가 뭐야? 얘 전치사지. regardless of 자체를 하나의 전치사로서 봐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나온 거야? 왓절이다 라고 해서 명사 들어간 거야. 자, 그러니까 주어 나왔어? 안 나왔어요? 자, they are made. 걔들이 만들어졌어. from. 무엇으로부터? 만들어졌든 상관없이 인공암초는요 효과가 있어요. 자, by 플러스 ing죠. 자, 뭐 함으로써? 줌으로써 selfish 얘네들한테, 그리고 quarters 얘네들한테 hard surfaces.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giving에 대한 i오고요. 얘가 do죠. 단단한 표면을 줌으로써 효과가 있어. 작동해요. to attach themselves to 라고 해서 나왔는데 자, 이 문장은 괜찮은데. 자, 이때 to부터 to까지가 뭐예요? 앞에 있는 걸 꾸며주는 정형사이지. 근데 이 문장, 너네 이번에 나왔겠구나? 1학기 때 나왔을 건데 to 부정사의 형용사 적용법? 그죠? 거기 같은 경우에서도 문제가 제일 어렵게 된다라고 하는 거야. 이때 전치사 to 다음, 이때 to 부정사 다음에 전치사가 존재해야 되냐, 존재할 필요가 없냐라고 물어보는 것들이잖아. 그래서 여기 이처럼 나와져 to 부정사가 형용사 적용법을 썼을 때 뒤에 전치사 있냐 없냐라고 하는 건 잘 봐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얘도 설명을 하고 싶은데 좀 이따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자, the elimination. 자, 제거지. 여기까지는 몰라요. These creatures. 이러한 것들. creatures. 여기서 이때 creatures라고 해서 잡아준다라고 하면은 아마 앞에 나와 있는 artificial leafs를 받아줘야 될 거예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창작물들이니까. 이거를 제거에 끌어들여요. 물고기를 어디에? to the leaf. 그 암초에 라고 했으니까 말이 안 되지. 앞에 것까지 해서 뭐였어? 얘네들이 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야? 집이니까 필요하다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일부러 만들어준다. 얘네들이 붙어서 살 수 있도록. 근데 얘네들을 제거하면 어떻게 돼? 끌어들여? 아니겠지. 얘네들이 떠나겠지. 살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때 elimination이 틀렸다. 그래서 얘가 답이다 라고 하는 거에서 일단 뒤에 추가적으로 보시면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and provides. 자, 제공한다. 그래서 이때 provide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엮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앞에가 상관조사래. 등위접속사니까 attract. 동사는 동사끼리.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제공한다. 음식을 라고 하는 거지. and shelter. 그리고 피난처. aside from. 얘도 단어 알아주시는 게 좋아요. 아마 여기 옆에서 보시면 aside from이라고 해서 뭐뭐 외에도
라고 하는 말 있지?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 중학교에서 난다고 고등학교 때부터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뭐 외에도 being helpful, 도움이 되는 거 외에도.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helpful,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건 뭐 때문에 얘기한 거야? 칩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to my life, 한마디로 해양 생태계, 도움이 되는 거 외에도 이런 인공사 암초들은요 또한 are also appreciated, 감사가 돼. 누구에 의해서? 그 지역 거주자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해안가 거주자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helpful도 맞고요. 자, 그래서 뒤에서 보시면 restriction이라고 써있는데, 자, in addition, 게다가 보호론자들은, 환경보호론자들은요 사용해요. 얘네들을 for habitat, 서식지를 위해서. 그리고 뭘 위해서? restoration, 복원, 복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얘도 지금 여기서 맞게 되는 거지. 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내가 앞에서 말한다라고 했던 게 댐셀비스밖에 없는데 얘 같은 경우는 간단하니까 이야기하고 가도록 합시다. 자, 제기대명사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나중에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 강조나 목적어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목적어지. 강조 같은 경우에서는 애초에 명사 다음에 제기대명사 한 번 더 언급을 해서 강조를 해주는 거니까 얘는 딱히 없어도 되잖아. 그러니까 강조는요 고등학교 이상에서 문제로 안 나와요. 나온다라고 해봤자 중학교. 그럼 목적어 같은 경우, 자 우리가 중학교에 맞춰서 얘를 설명해보자라고 하면은 어떻게 알아주시면 되는 거야? 주어랑 목적어는 항상 다른 거다. 무슨 일이 있더라. 다른 건데 얘가 같아 라고 하면 무조건 제기대명사로 써주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처럼 주어랑 목적어랑 같다 이렇게 만들어서 써주는 게 우리가 중학교에서나 볼 수 있는 제기대명사 문제. 그럼 얘를 고등학교에 맞춰서 써보자.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 맞춰서 라고 하면은 makes him top himself냐 아니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자, 그것은요 만들었어요. 이때 이은 뭐 그냥 우리가 상황적인 거라고 생각합시다. 자, 만들었어요. 그가 컷 자르도록 이라고 하는 거지. 그 스스로를. 그러니까 되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서 이때 힘셀프다. 목적격 보호라고 하는 동사 다음에 목적어니까 여기 앞에서 it이랑 다르네 라고 해서 여기서 만약에 힘을 보신다라고 하시면 틀리는 거지. 왜냐하면 이때 목적격 보호, 이 동사의 행위를 하는 건 누구야? 목적어가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누구랑 누가 같은 죄를 봐줘야 되는 거야? 목적어랑 얘가 같은 죄를 봐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항상 제기대명사의 목적어다라고 하는 건요 행위를 받는 대상이 하는 대상이랑 똑같다라고 하는 건지를 잘 봐주셔야 된다는 거야. 문장의 주어 목적어를 구분 지어보자라고 하는 건 문장 구조가 단순하니까 중학교이고 밑에 것처럼 이 행위의 대상이 얘고 이 행위를 하는 주체가 목적어야. 이것까지 너네가 알아볼 수 있어? 를 물어보는 게 고등학교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씩 더 확장시켜 봐주셔야 된다는 거야. 만약에 이 내용을 잘 이해 못하셨다라고 하시면 추가로 질문해주세요. 아시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더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서도 결국에 그러면 맨 마지막에 쭉 나오게 되는 끝부분의 말이 뭐냐?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긍정적 영향. 그럼 얘도 결국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애초에 말했지, 설명. 자, 그럼 여기서 산호초 왜 필요해요? 설명. 자,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이 있어요. 설명. 그러니까 얘들은 전부 다 설명. 네, 설명에 입력한 정말로 재미없는 글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가죠, 진주어, 이거 해야지. 그래. 너네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긴 한데 간단하게 짧게만 이야기하고 넘어갑시다. 어차피 너네 가주어 진주어 너네 이번 내신에 나왔었겠구나. 이때 가주어 진주어 안 나왔어? 오, 교과서가 혹시 동아윤 맞자? 동아윤 아니야. 앞에서 내가 말했던 내용들이 다 이제 그걸로 너네가 시험거리로 나왔다라고 하다 보니까 동아윤은 1학기 범위에서 보통 들어가거든. 자,
가주어 진주어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주어가 투부정사나 대절로 길어진다라고 하면은 얘를 뒤로 보내버린다라고 하는 거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말했던 명사구나 명사절이나 전부 다 여기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명사구에서 ing 같은 경우에서는 가주어 진주어로 잘 안 바꾼다라고 알고 계셔주셔야 돼요. 잘 안 바꿔. 바꿔도 돼. 근데 잘 안 바꿔. 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올라가다 보니까 얘는 잘 안 바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는 사실 어법 문제로 되면 제일 애매한 아이에 들어가. ing 같은 경우에서는. 쟤를 만약에 뭐 지금 이 자리에서 얘 없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ing다라고 하면은 바꿔 쓴다라고 하면은 이걸 틀렸다라고 하는 학교 선생님들도 계셔. 혹은 이거 쓰일 수 있는데 근데 좀 어색해 잘 안 써 라고 해서 시비가 걸릴 수 있으니까 아예 안 드시는 선생님께서도 계셔.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마다 선생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살짝씩 갈릴 수가 있는 부분이라 그냥 ing 같은 경우에서는 가주어 진주어로 잘 안 만든다라고만 알고 계셔주세요. 틀렸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아시겠죠? 안 만든다라고 알고 계셔주시는 게 제일 안전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얘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일반적인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라고 하면 공통적으로 이 비형용사 가장 대표적인 형태만 쓸게요. 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 자리에 ing나 혹은 pp가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ing가 들어가게 되는 경우는 보통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들에서 웬만해서 그렇다. 왜냐하면 투부정사를 한다는 것 혹은 대절을 한다는 것은 감정을 준다라고 해야 되니까. 여기서 pp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뭐 말하다 혹은 생각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동사들. 그러니까 투부정사를 한다는 것은 주어가 동사를 한다는 것은 여겨진다,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정말 단순하게 내신 때에 비해서 쉽게 접근할 때. 근데 어느 정도 아실 거니까 여기서 ing인지 pp인지는 해석 따라서 골라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서 어떤 구조로 나와 있어요? 주어, 동사, 보어, 그 다음에 조동사. 얘도 뭐야? 주어, 동사, 그 다음 형용사, 그 다음에 접속사. 얘도 뭐예요? 주어, 동사, 다음에 접속사. 항상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다라고 하면요. 주어, 비동사, 그리고 형용사 다음에 투부정사든 대절이든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문장 구조로 나와줬다라고 하면 그냥 가주어 진주어겠지 하고 넘어가셔도 된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관용 표현들은 여기서 사실 it follows that 같은 경우에는 1학년에서는 보기가 어려워요. 2학년에서나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잘 못 보다 보니까 의미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일단 위에 거 같은 경우에서 여기서 얘 가주어 진주어 얘네들은요 그냥 수거 표현으로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첫 번째 예문 같은 경우에서 it seems, it appears that 같은 경우에서 얘 가주어 진주어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다르게 보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이때 다르게 본다라고 하는 건 이때 it과 that의 쓰임이 총 두 가지를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의견이 많이 갈리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얘는 그냥 주어가 동사하는 것 같다 라는 의미야. 알았지? 넘어가. 하는 것까지만 이야기하고 넘어가셔. 그러다 보니까 얘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어가 동사하는 것 같다. 얘도 주어 동사에서 주어가 우연히 뭐뭐하다. 얘도 뭐예요? 그냥 주어 동사라고 해서 대절이라는 결론이 나오다 라고 하는 것까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뭐 얘 같은 경우에는 논란의 시비가 잘 없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서 쓰이는 것 같은 경우에는 가주어 진주어라 하기보다는 여기서처럼 it을 포함하는 그냥 수거야. 아시겠죠? 그렇게 알아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밑에 나와 있듯이 쓰인다. 그래서 실제로 it follows from what you said. 자, 너가 말한 것으로부터 대절이 뒤따라와. 그러니까 이거라는 결론이 나와. 뒤에 오는 거니까 원인과 결론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런 관념으로 쓰일 수가 있는 거라서 얘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의미라고 하는 것만 확인을 해주시고 나서 넘어가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얘들을 어떤 한 가지로 알려드린다라기보다는 구분지어서 또 얘는 돼 라고 알려드리면 더 머릿속에서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AI 블랙박스
오케이, 해봅시다. 나쁘지 않네요. 최대한 해보고 하는 데까지 해보고 나서 끝내도록 합시다. 할 수 있어. 조금 늦게 끝내면 될까? 안 되겠지? 그치? 안 될 것 같아. 격하게 끝나기 싫은데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오케이, 조금만 여기까지만 해석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시겠죠? 자, some AI systems. 자, 일부 AI 시스템은요. 자, 앞에서도 얘기했었죠? 이거 얘기했던 것 같아. refer to as. 자, 얘 as 없으면 안 돼. 꼭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많은 동사들이라고 하면 see나 view나 consider, regard, 그 다음에 think 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다라고 했었죠? 얘네들. 자, 그래서 AI 시스템이 AI 블랙박스라고 언급이 되어지는데 have 가지고 있어요. secretive internal operations. 비밀스러운 비밀의 내부 오퍼레이션 작동 과정이.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야? AI 블랙박스가 들어간 거야. 뭔 소리인지 돼요? 우리가 블랙박스다라고 하면은 안에가 안 보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넣었을 때 어떻게 결과가 튀어나오는지를 모르니까 까만 박스라고 해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를 말해주고 나서 뒤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users 사용자들은요 can input 넣어요 정보를 and receive라고 해서 이때 접속사 통해서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받아요 결과를. 하지만 그들은 cannot access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 시스템의 알고리즘에 라고 해주는 거지. 자, 얘 같은 경우에서도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내용에서 특별하게 우리가 볼 만한 부분은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총 지금 한 문장이니? 한 문장, 두 문장 정도?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한 내용들이 전부 다 뭐예요? AI의 시스템이 사용자가 볼 수 없다. 이때 볼 수 없다는 건 내부를 볼 수 없다라고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내부 작동 과정을 공개하지 않아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얘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설명이라고 해서도 볼 수 있고요. 혹은 현상이라고 해서도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단순하게 이거를 설명했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현재 시점을 말하는 거니까. 뭔 소리인지 알지? 현재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다 보니까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야. 아시겠죠? 이 다음부터는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고생하셨어요. 잠시만요.